치료를 받으면 감기 증상이 완화될 수는 있겠지만 그 어떤 약을 먹어도 실제로 감기를 낫게 할 수는 없다. 오, 사실 불필요하고 종종 역효과를 초래하는 투약에 대해서 환자들에게는 말해주지 않는 의사들만의 농담이 있다. 기침, 재채기, 콧물에 대해서 얘기해 봅니다. 보통 감기와 독감에 대한 사실들, 과다한 치료, 바이러스성 감염에 대한 항생제 오용, 폐렴, 후두염, 기침, 감기, 독감에 대한 맨델존 박사의 명쾌한 조언. 미국인들이 매년 처방전이 없이도 살 수 있는 기침과 감기를 위한 일반 의약품을 사는 데에 사용하는 금액은 과테말라, 온두라스, 그리고 엘살바도르 정부를 각각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합친 것보다도 많다. 항생제와 항히스타민제, 그리고 의사들이 처방하는 다른 의약품을 사는 데 들어간 비용을 합하면 코스타리카와 에콰도르 역시 끼워 넣을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매우 적절한 비유다. 왜냐하면 위에 언급한 정부들과 감기약들에는 대다수가 맡은 바 일을 잘 하지 못한다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이다. 기침과 감기 그리고 독감은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아이들은 어른들보다 그런 질환들에 훨씬 취약해서 유행하는 질병에 걸릴 가능성이 훨씬 높은 듯 보인다. 감기는 치료하지 않으면 보통 7일 정도 가고 치료하면 일주일가량 간다는 말이다. 감기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1년에 적어도 한 번 정도는 걸리는 아주 보편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감기의 원인이나 치료법에 관한 이론은 셀 수 없이 많다. 이런 이론들은 대략 원칙 이론과 바이러스 이론이라는 두 가지 카테고리로 나눌 수 있다. 감기는 겨울철에 더욱 많이 걸린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원칙 이론에서는 감기가 혹독한 날씨에 노출되는 것과 관계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한다. 엄마들과 할머니들이 선호하는 이 이론은 아이들이 목도리를 하지 않았거나 장갑을 끼지 않았거나 방수용 덧신을 신지 않았기 때문에 감기에 걸린다고 주장한다. 의사들이 신봉하는 바이러스 이론에서는 100종류 이상의 바이러스가 감기에 걸리게 만들며 겨울철에 더욱 자주 감기에 걸리는 이유는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이 교실에 집단 수용되어 그 중에 감염된 아이와 접촉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바이러스 이론에서는 목도리 2개를 두르고 부츠 안에 모직 양말을 3켤레나 신고 있는 아이도 감기에 걸릴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자신의 느낌으로는 두 가지 이론 모두 또는 둘을 절충시킨 이론이 맞는 것 같다. 감기가 바이러스성 감염이며 바이러스는 기침이나 재채기를 하는 사람들을 통해 공기 중으로 전파되거나 딱딱한 표면에 존재하는 바이러스와의 접촉을 통해서 전파된다는 사실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추위에 노출되면 감기에 걸린다는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이들이 밖으로 나갈 때는 옷을 든든하게 입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엄마들과 할머니들의 편에 마음이 기운다. 이런 모순은 부분적으로 엄마와 할머니들은 의사와 과학자들보다 건강에 대해서 잘 안다는 나의 생각 때문이기도 하며 또한 추위에 노출되는 것이 감기의 직접적인 원인인 바이러스에 대한 저항력을 낮추는가 하는 문제가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어쨌든 추운 날씨에 아이에게 옷을 든든하게 입혀서 손해볼 것은 없다. 그렇지만 의사가 아이의 감기는 바이러스성 감염이기 때문에 항생제로 치료해야 한다고 주장하면 손해볼 것이 생긴다. 항생제는 바이러스에는 듣지 않기 때문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2장의 후반부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다. 감기와 독감의 증상. 아이들마다 아주 많이 다르긴 하지만 감기의 증상은 보통 근육통, 피로, 콧물, 기침, 재채기, 흐려진 눈, 그리고 미열이다. 역시 바이러스 때문에 생기는 독감은 감기와 같은 증상에다 구토와 설사, 몸살, 그리고 많은 경우에서 고열이 나는 것이 특징이다. 콧물이 투명하거나 회색을 띠거나 또는 흰색이라면 아이는 아마도 감기나 독감 같은 바이러스성 감염에 걸린 것이다. 콧물이 노랗거나 녹색을 띠는 경우라면 박테리아성 부비강염을 뜻하는 고름이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축농증 얘기인 거죠. 감기에 걸리면 또한 합병증으로 기관지염이나 중이염 같은 다른 박테리아성 감염이 생길 수도 있다.
보통 감기와 독감에는 의학적 치료가 필요치 않다. 앞서 말했듯이 감기를 치료하기 위한 투약은 단순히 증상을 완화시켜줄 뿐이며 스스로 치유하려는 몸의 노력을 방해하기 때문에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도 있다. 가장 흔한 폐렴으로 알려진 바이러스성 폐렴도 마찬가지다. 바이러스성 폐렴은 환자와 의사 모두 엑스레이를 사용하지 않으면 파악할 수가 없는 질환이다. 증상은 보통 가벼우며 이 폐렴으로 인해 아이가 위험해지는 일은 없다. 의사가 실시하는 엑스레이 검사를 제외하면 말이다. 그러나 박테리아성 폐렴은 다르다. 박테리아성 폐렴은 보통 39도가 넘는 고열과 피부가 푸르죽죽해지는 현상으로 알아낼 수 있다. 아이에게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면 한치의 의심도 없이 응급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 것이다. 즉시 아이를 병원 응급실로 데려가야 한다. 다른 호흡기계 질환 중 아이들에게 상대적으로 흔한 것이 후두염이다. 역시 바이러스 감염 때문에 생기는 후두염은 아이가 숨을 쉴 때마다 들리는 금속성의 헐떡이는 소리와 쉰 목소리의 금속성 기침 소리, 그리고 숨을 들이마실 때 가슴을 비정상적으로 집어넣는 증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아이가 후두염에 걸렸을 경우에는 뜨거운 물이 나오도록 샤워기를 틀어놓은 욕실에 들여보내 20분 정도 수증기가 함유된 공기를 들이마시게 하면 그런 증상들을 완화시킬 수 있다. 그러고도 상태가 나아지지 않는다면 박테리아성 폐렴이 아닌지 의심되니 병원으로 데려가야 한다. 그러나 뚜렷하게 심한 호흡곤란 증상이 있지 않은 한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거나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약을 먹여 증상을 낫게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의사가 처방한 것이든 아니면 동네 약국에서 산 것이든 감기와 독감 증상을 치료하는 데에 흔히 사용되는 약들은 6가지 종류로 나뉜다. 충혈 완화제, 거담제, 항히스타민제, 기침 억제제, 진통제, 그리고 항생제가 그것이다. 이런 약물들에는 몇 가지도 공통점이 있다. 필요가 없다는 점, 종종 바람직하지 않거나 위험한 부작용을 가지고 있다는 점, 질병에 대항하려는 몸 자체의 노력을 방해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돈 낭비일 뿐이라는 점이다. 이런 약들은 보통 아이에게 나타나지도 않은 증상을 다루는 약물 한두 가지를 포함하여 여러 가지를 섞어서 처방된다. 혈관 수축제로도 알려져 있는 충혈 완화제는 콧구멍 안에 점막이 부어서 코로 호흡이 곤란한 증상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처방된다. 충혈 완화제는 부은 점막을 수축시켜서 콧구멍을 열어준다. 일시적으로는 증상이 호전되지만 문제는 바로 그것이다. 증상이 호전되는 것이 일시적이기 때문에 다시 코로 호흡이 곤란해지면 엄마는 아이에게 같은 약을 더 먹이기 십상이다. 그것이 되풀이되면 궁극적으로는 반동작용이 일어나서 코가 막히는 증상이 애초에 약을 먹이기 이전보다 심해지게 된다. 코가 막혔을 때 엄마가 취할 수 있는 더 분별력 있고 위험이 없는 조치는 앞서 언급했듯이 수증기가 가득한 욕실에 자주 들여보내거나 가습기를 트는 방법이다. 제가 해보니까 스팀 목욕이죠. 욕실에 따뜻한 증기를 많이 해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서 놀게 하면 그걸 호흡기로 이제 들어가니까 코로 목으로 다 들어가니까 또 이제 기침 같은 거 기침이 심할 때 하면 좋고, 그다음에 모기, 그러니까 애들 발열이 고열로 거진 39도 이상으로 찍을 때는 다른 요인도 있지만 목에 염증이 생겨서 뭐 심상길 때 아프다든지 목이 아플 때 이 열이 또 많이 동반을 하거든요. 그럴 때도 이런 스팀 목욕을 하면 굉장히 좋아요. 가습기는 이렇게 찬 가습이 나오는 것보다 저는 이렇게 따뜻한 가습, 그러니까 같은 맥락인 거죠. 욕실에 따뜻한 수증기를 채우는 것과 이제 방에 따뜻한 가습, 그러니까 가열식 가습기를 제가 나중에는 그렇게 사서 썼었는데, 네, 엄청 덥고 습한 방을 만들어 줍니다. 그 가습기가. 그 두 방법이 괜찮았던 것 같아요.
개별적으로 처방되는 일이 잦지만 복합약에도 들어가는 항히스타민제는 알레르기를 치료하기 위해 사용되는 약이다. 우리 몸은 알레르기에 대항해서 싸울 때 천연 히스타민을 분비하게 되는데 이런 작용 때문에 눈에서 눈물이 나고 콧물이 나온다. 항히스타민제는 히스타민이 분비되는 것을 막아 코의 점막을 건조하게 만들고 감기를 치료하려는 몸의 노력을 방해한다. 감기 환자에게는 수분이 더 많이 필요하면 했지 적어서는 안 된다. 거담제는 폐의 점액을 녹여서 아이가 기침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려는 약이다. 하지만 제약회사에서 이런 작용을 한다고 주장하며 시판하는 약들의 대부분은 아직 식품의약국에서 효과가 있다는 승인을 받지 못했다. 제약회사들조차도 효과를 증명할 수 없는 약을 사는데 돈을 쓰는 것은 이치에 닿지 않는다. 기침 억제제인 덱스트로메토르판, 하이드로브로마이드는 여러 종류의 감기약에 3mg에서 한 20mg까지 들어있다. FDA에서는 이 성분이 일단 효과는 있다고 간주한다. 하지만 여기서 생기는 질문은 왜 이 약을 복용하려고 하는가다. 아침에 아이의 기침이 신경 쓰이겠지만 기침은 목적이 있어서 하는 것이다. 폐에 가득 차 있는 점액을 제거하려고 아이의 몸이 작동시킨 메커니즘을 왜 방해하려고 하는가? 감기와 독감에 가장 흔히 쓰이는 진통제는 아스피린과 아세트아미노펜이다. 이 약을 처방하는 목적은 보통 두 가지다. 하나는 열을 내리기 위해서인데 그에 대해서는 앞장에서 이미 자세하게 다뤘다. 다른 목적은 독감 때문에 생기는 고통과 통증을 줄이기 위해서다. 쭉 읽어보니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해도 되는 그 분량이 해도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편집이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항히스타민제 저희 퀘르세틴 보울란시 천연 재료죠. 네, 퀘르세틴 보울란시가 그 항히스타민제를 대신하고 거담제, 이 폐에 있는 기침할 때는 기관지를 케어해주는 감배차가 있죠. 그 다음에 혈관수축제는 콧구멍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깐깐한 연희 씨는 아이들의 질병을 웬만한 건, 그러니까 제가 제 아이들이 아기 때부터 자라면서 감기를 하고 할 거잖아요. 그거를 케어하기 위해서 만든 제품들이다 보니까 하나씩 근데 저희 집에서만 필요한 게 아니라 모든 가정, 아기 있는 가정에서 아기가 없더라도 나는 약은 좀 덜 쓰고 싶어 하시는 가정에서 다 필요한 것들이죠.